가난한 한국은 돈을 예금할 일 자체가 없고 그만큼 한국은 최빈국이기에 은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로 파견을 가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여기 한국 강제 파견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프랑스 엘리트 은행원이 분노에 찬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등 떠밀려 오게 된 한국에서 그녀는 한국의 은행에 도착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럴 수는 없다며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다니엘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에서 은행원으로 근무 중이고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고 프랑스의 유명 은행에 취직하게 된 저였기에 저는 빠른 승진과 동료들의 인정까지 한몸에 받으며 그야말로 만족스러운 은행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행복은 일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세계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이러한 경기 침체는 프랑스도 예외 없이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제가 근무하는 대기업 은행도 상당한 인원 감축을 강행해야 했고 은행 여기저기에서는 직원들의 곡소리가 났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의 대상에는 분명 제가 포함되긴 했지만 저는 해고가 아닌 그저 한국으로 파견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제 한국 파견에 대해서 엄청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직원들은 승진 코스를 밟은 것을 축하한다며 분명 상부에서는 이러한 은행의 대위기를 탈출할 방법으로 한국의 최첨단 은행 시스템을 따라하려는 게 분명하니 저는 그러한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장밋빛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중국인 동료들이나 중국계 동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제가 속해 있는 팀은 유독 중국계 직원들이 많았기에 저는 좋든 싫든 이들과 항상 어울려 다녀야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저는 해고보다 더욱 가혹한 형벌에 처해진 거라며 본사에서 저를 한국 같은 최빈국으로 파견을 보낸 건 그야말로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듣고 제 발로 나가라는 신호라고 했거든요. 이들은 한국은 빈공국 중에서도 최빈공국으로 사실상 은행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은 국가라 제대로 된 은행조차 없는 국가라고 했는데요. 가난한 한국인들은 돈 자체가 없으니 은행을 들를 일이 없고 그저 지역 깡패들이 돈을 맡아주거나 빌려주는 등 개인이 은행을 대체하고 있는 형국이니 제가 한국의 은행으로 파견 보내졌다는 것은 그러한 질 낮은 깡패 무리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뜻과 같다며 비웃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이번에 파견을 가게 될 은행의 지점은 바로 인천공항 지점이었기에 저는 더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 안에 은행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말이 안 되어 보였거든요. 프랑스에서는 범죄 문제 때문에 은행 안에 ATM조차 없는 게 현실이기에 만약 이런 프랑스 공항에 은행이 지어진다면 은행이 어떤 처참한 꼴로 전락할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프랑스보다 한참 아래라고 평가받는 한국이 ATM뿐만 아니라 공항 안에 은행까지 구비해둘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이번 파견은 그저 6개월짜리의 길지 않은 파견이었으니 저는 제가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용기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한국 공항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해외라면 남부럽지 않게 많이 다녀본 저였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인프라들이 당연하다는 듯 구현되어 있었거든요. 일단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바로 반입 금지 물품을 검사할 때였습니다. 한국의 보안 시스템은 모든 기계를 첨단화해 두었고 이러한 한국의 AI 기반 스캔 시스템 덕분에 모든 여행객들은 노트북, 액체, 신발을 제거하지 않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은 보안 카메라와 엑스레이 기계를 모니터링하여 금지 품목이나 비정상적인 동작을 감지하여 지연을 최소화하면서 최고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저는 전 세계 어떤 공항이더라도 상당한 검사 시간과 귀찮음을 감수해야 하는 이러한 보안 검사 과정에서 오직 한국에서만큼은 30초도 안 걸린 채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점이 너무나도 놀라웠는데요. 프랑스만 해도 보안 검색대의 스캔 기계는 제대로 동작하지도 않기에 재수가 없는 경우 기계의 오류로 인해 여행객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장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에 대한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며 무슨 아직도 20세기에나 볼 법한 장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냐며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죠.
하지만 프랑스는 예산 부족과 기술 부족을 애써 부정하며 그러한 불만을 전부 무시한 채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프랑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기술적으로도 압도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무료 고속 와이파이였는데요. 한국의 공항 곳곳에는 무제한 5G 초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었고, 심지어 무료 공공 와이파이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전용 업무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안 와이파이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품질과 속도를 자랑했거든요. 실제로 인천공항에서 제공되는 고품질의 와이파이 덕분에 여행객들은 원활한 화상통화와 초고속 스트리밍까지 완벽히 수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인지 인천공항에서는 프랑스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와이파이가 제대로 안 터진다며 애꿎은 벽에 화풀이를 하거나 싸우는 장면도 전혀 볼 수가 없었고, 저는 이러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에 연이은 경악을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탓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분명 중국인들은 한국은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것을 넘어 와이파이 자체가 아예 없는 후진국이라며 한국에 간다면 무조건 가장 비싼 데이터를 구매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에서 가장 비싼 데이터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은 데이터를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국가였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데이터를 구매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마치 인천공항에서처럼 한국에서는 공공장소는 말할 것도 없고 카페, 상점, 백화점 등 어디에서나 초고속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강력한 와이파이가 터지고 있으니 도저히 유료 데이터를 구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히나 한국은 5G 인프라를 세계 최초로 깔아둔 IT 선진국이었는데요. 이런 완벽한 나라를 보고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며 비하를 하는 것은 중국인들의 날조와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못된 심보에서 비롯된 열등감이 분명했고, 저는 제게 괜한 소리로 걱정과 불안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데이터 구매에 따른 거금까지 낭비하게 만든 중국인 동료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이동했고,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공항 중 하나인 것답게 상당한 규모를 자랑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끝도 없는 인천공항에서 헥헥대며 걸어가다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천공항 내에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떡하니 존재하고 있었으며, 놀랍게도 이 병원은 경미한 응급처치부터 고급 의료 서비스까지 전부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곳 병원에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각종 고급 의료 기계들을 전부 갖추고 있다고 했기에 저는 대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어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공항에는 병원은 고사하고 아예 간이 응급시설이랄 것도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프랑스에서 공항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비싼 의료 장비를 놔두면 전부 훔쳐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심성 없고 규칙을 지키지 않기로 유명한 프랑스인들이더라도 공항에서만큼은 규칙을 잘 지키고 몸을 조심하곤 하죠. 만약 공항에서 다치기라도 한다면 차를 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의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부상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공항에도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병원이 존재하고, 이건 한국인들은 이러한 고가의 장비들을 보더라도 절대로 훔쳐가지 않는다는 소리였기에 저는 한국의 부유함과 높은 시민의식 모습에 그저 경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가 지금까지 본 모습만 해도 한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최고의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에서는 어디에서나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첫 미팅에서부터 늦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몹시 여유 있게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저는 오랜 비행으로 인해 매우 피곤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는 만약 프랑스 공항에서 깜빡 잠드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속옷 차림으로 모든 것을 잃고만 자신을 목격하게 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공항 내에는 무자비한 소매치기들이 득실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도저히 인천공항에서 눈을 붙일 엄두가 안 났어요. 한국은 분명 프랑스와는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프랑스 공항의 열악한 모습은 모든 프랑스인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트라우마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나 인천공항 곳곳에는 프라이빗 수면 포드가 제공되고 있었고, 이러한 포드는
최적의 휴식을 보장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 온도 조절 기능, 스마트 알람 기능까지 제공되어 여행객이 제 시간에 비행기를 타거나 완벽한 시간에 깨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공항 곳곳에 있는 휴식 공간 및 간이 침대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스마트폰과 캐리어를 전부 내팽개친 채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렇듯 한국인들은 제발 자신의 귀중품을 훔쳐가달라고 애원을 하는 행동을 일삼는데도 그러한 물건을 절대로 도난당하지 않고 있었고, 저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까지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줄 건가 싶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수면 포드에서 완벽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덕분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인천공항 내에 위치한 은행에서 미팅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새로 일할 은행에 대한 소개 및 교육을 맡았다던 한국인 현주 씨는 교육에 실전 투입 만큼 훌륭한 방법도 없다며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실전을 통해 교육을 받겠냐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은행 업무가 얼마나 힘들고 정신없는 일인데 도대체 한국은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는 국가라는 말인가? 저는 고작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교육만을 해주고 곧바로 실전에 투입하라는 현주 씨의 말에 공항에서의 감탄의 감정이 전부 사라지며 한국은 근본도 없는 국가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반강제로 실전에 돌입하게 된 저는 그 즉시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은행에는 일단 고객들 자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로 한국에서는 프랑스 은행에서의 10분의 1 수준의 고객들밖에 없었고, 덕분에 한국인 은행원들은 매우 여유롭게 일처리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저는 역시 한국은 빈공국이라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할 돈 자체가 없어서 은행을 찾지 않는 건가 싶었고, 그렇게 제가 좌천을 온 것이 맞다는 생각에 좌절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잔뜩 실망을 하며 현주 씨에게 한국의 은행에는 왜 이렇게 고객들이 적은 거냐며 거의 따지듯 질문을 건네니 현주 씨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유럽 국가들의 은행은 한국보다 내방 고객들이 훨씬 많다면서요? 아무래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인터넷 뱅킹 인프라가 깔린 국가고 세대 간 디지털 격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을 정도로 노인들도 인터넷 이용에 능한 국가이기에 한국인들은 굳이 귀찮게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 같네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은행들이 구현해놓은 AI 기반 가상비서는 모바일 앱, 웹사이트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AI는 개인 맞춤형 금융상담, 거래 지원, 고객 문의사항에 대한 다국어 답변을 제공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죠. 그러니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은행 방문율이 적은 순위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은행에 통 방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한국은 은행 방문 고객들의 숫자를 줄이면 은행은 그만큼 직원을 감축할 수 있어서 이익이라는 점을 진작에 파악하고 이미 온갖 최첨단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터넷 뱅킹 인프라를 깔아둔 천재적인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프랑스와는 달리 고정비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었기에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프랑스만큼의 괴멸적인 피해는 피할 수 있었던 거였죠. 또한 한국의 은행에는 예금, 출금, 계좌 생성 등 모든 표준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키오스크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키오스크는 다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기에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은행 직원 자체가 필요가 없는 수준이었고 한국은행원이야말로 전 세계 은행원들 중에 가장 편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곧바로 실전에 투입된 이유도 한국에서는 인간 직원의 역할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았는데요. 한국의 은행은 프랑스보다 훨씬 더 한산했고 또 그나마 오는 고객들도 전부 공항 내의 키오스크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니 그야말로 저는 업무를 배울 필요가 없던 거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최첨단 은행 인프라는 은행 직원이 아닌 한국인 고객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었죠. 한국인들은 은행에서 조금의 대기도 없이 5분 만에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이러한 신속함을 당연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프랑스 은행의 현실을 떠올려 본다면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은행 업무 한번 처리하려면 그야말로 한나절은 대기해야 하기에 하루를 통으로 날려버려야 하거든요. 일단 한국의 은행에서 별도의 키오스크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기계를 통해 번호 순번을 부여하며 직원을 배정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경비원이 일일이 볼펜으로 번호 순번을 적어주죠.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프랑스는 인터넷 뱅킹 인프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의 후진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기에 은행은 사람들로 꽉 차다 못해 은행 밖까지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월급날이라도 된다면 온 프랑스인들은 은행으로 모여서 하루 종일 은행줄을 기다리곤 하죠. 당연히 새치기도 상당히 많은데 자신의 볼펜을 가져와서 임의적으로 숫자를 변경한 후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프랑스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줄을 서지 않기 위해 앞번호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기에 일부러 앞번호를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번호표를 받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게 프랑스의 처참한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프랑스와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고 그저 기술력 하나만으로 극한의 효율성과 질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수준 높은 모습에 프랑스 은행이 괴멸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어쩌면 예정된 수순일 뿐이었으며 만약 프랑스가 한국과 같은 수준 높은 기술력을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프랑스의 미래는 절대로 없다는 확신의 감정까지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엘리트 직원이었던 제가 한국으로 파견 오게 된 것을 보면 프랑스 은행은 정말로 한국의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사활을 걸었구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요. 저는 프랑스에서나 엘리트였지만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디지털 인프라도 못 다루는 무능한 은행원일 뿐이었거든요. 일단 저는 원래 외국인 담당 역할로 파견을 왔지만 교육기간 동안만큼은 이것저것을 전부 배우기 위해 현주씨의 도움하에 한국인들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은행에서는 모든 계약 약관 확인 및 서명을 전부 다 별도의 디지털 태블릿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카드 하나 개설하는데도 백과사전 두께의 약관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기에 서명란을 찾는 데만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이러한 압도적인 두께의 종이를 파쇄하거나 보관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으며 이러한 무지막지한 고정비는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 프랑스 은행의 적자를 더욱 가속화시켰어요. 아무튼 이러한 프랑스의 수준 낮은 시스템 때문에 업무는 더더욱 지연되고 프랑스에서는 은행원이나 고객이나 극악의 고생을 해야만 겨우 업무를 마칠 수 있죠. 그러나 한국은 그저 태블릿으로 1분 만에도 카드나 통장 개설을 완료할 수 있었고 한국에 비한다면 프랑스라는 원시국가쯤에서 살아온 저는 이러한 최첨단 태블릿 시스템에 도저히 적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 카드 개설 업무 중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태블릿을 통해 약관에 동의를 하던 한국인 할아버지는 오히려 제게 그러한 업무를 설명해 주더니 이내 젊은 사람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되겠냐며 핀잔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서툴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도 놀랐지만 어떻게 노인이 디지털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고 오히려 은행원을 교육해줄 정도로 능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지 프랑스 노인들은 아예 휴대폰 문자 보내는 법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인들의 수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프랑스의 젊은이들보다도 훨씬 더 디지털 적응력이 높았고 이건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상당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최근의 전 세계적인 불경기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그 여파가 그나마 덜한 이유는 이러한 한국의 약점이랄 게 전혀 없는 탄탄한 구조 덕분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곧 지금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경악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즉시 완전히 넋이 나가며 상당한 현타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웬 할머니가 ATM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전화통화를 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실수로 자신이 인출한 현금 더미를 그대로 ATM 기계 위에 올려놓고 나왔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은행 안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뒤늦게 ATM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현금은 그대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며 그건 자신이 몇 년 동안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모은 돈이라며 제발 자신의 돈을 찾아달라고 애걸복걸하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긴 했지만 아무튼 할머니가 돈을 되찾을 수 있을 리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돈 앞에서 사정을 봐주겠어요? 심지어 프랑스에는 ATM에 해킹 카드 리더기를 설치하거나 근처에서 대기를 하다가 돈을 인출한 뒤 이동하는 사람들을 노린 범죄가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은행원으로서 그런 장면을 하도 목격한 저로서는 이건 절대로 되찾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자신의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한 할머니 잘못이 맞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했던 상태였기에 한국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도 느끼게 되었는데요. 프랑스야 워낙 범죄가 빈번하고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형편없기에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해도 한국만큼은 제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나 역시나 한국도 돈 앞에서는 그저 모두가 평등할 뿐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현주 씨는 이러한 상황에 너무나도 천하태평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현주 씨는 할머니의 사연을 침착하게 듣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카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아마 그 돈은 할머니의 카드에 다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라는 말인가? 현금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잃어버린 돈이 어떻게 카드로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시 ATM으로 가서 자신의 카드를 확인해 보더니 이내 정말로 자신이 인출했던 돈이 그대로 카드로 들어왔다면서 거의 숨이 넘어갈 듯 환호성을 질러대더군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얼이 빠져 있자 현주 씨는 도저히 믿기 힘든 답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돈 앞에 양심을 파는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한국인들은 애초에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일 따위는 없고 또한 ATM처럼 CCTV가 사방팔방에 있는 공간의 경우 남의 돈을 가져감과 동시에 경찰에 잡히게 될 것이 뻔하므로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죠. 또한 한국의 모든 은행들은 실시간 거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렇듯 깜빡하고 그냥 놓고 간 현금을 그대로 최근 인출된 카드로 반환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할머니가 현금을 두고 가자마자 한 시민이 이를 발견하고 은행 측에 신고를 해주었고 은행은 이러한 자동 반환 시스템으로 할머니의 통장에 그대로 돈을 반환한 것이죠. 저는 현주 씨의 말을 듣고 한국의 충격적인 모습에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은 한국인들의 놀라운 청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극도로 낮은 확률로 시민이 주인 잃은 현금을 은행원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해도 그 은행원이 현금을 꿀꺽 먹을 확률이 높으므로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은행 직원부터 고객까지 모든 사람이 존중과 정직 그리고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상황에 접근했고 저는 이런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은행에서 근무하며 연신 충격적인 경험들만 반복했고 한국에 비한다면 프랑스는 그저 개발도상국쯤도 안 되는 한심한 국가였음을 완전히 깨닫게 됨과 동시에 아무래도 저를 비롯한 프랑스 엘리트 은행원들의 조직적인 한국 파견은 그야말로 프랑스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대한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엄청난 책임감을 느낀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아무래도 한국은 따라하기엔 너무도 완벽한 국가였고 이에 대한 시스템 및 인프라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프랑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을 절대로 따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좌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자 현주 씨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빨리 자신을 따라오라며 다급하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녀를 따라 허둥지둥대며 이동한 곳은 바로 제가 공항을 구경하면서 목격했던 공항병원이었습니다. 도대체 몸 건강한 저를 왜 이런 곳으로 끌고 왔다는 말인가? 저는 그저 얼이 빠진 채 현주 씨를 쳐다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병원 간호사는 저를 별도의 검사실처럼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한 간호사의 행동에 기겁을 하며 검사실 입장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파견을 온 그야말로 돈을 벌러 이곳에 온 사람이지 돈을 쓰러 온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듯 밑도 끝도 없이 검사를 실시한다면 저는 병원비로만 이번 파견에서 벌게 될 돈을 전부 상납하고 말 것이 분명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의사와 10초간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10만 원 이상을 청구하고 약 처방이라도 받는 순간 40만 원 이상의 거액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현주 씨는 이렇듯 발버둥을 치는 저를 이해가 안 간다는 듯 쳐다보다가 이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안 봤냐며 병원 과정을 거치는 건 필수적인데 혹시 주사바늘을 무서워해서 그런 거냐며 저를 비웃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한국인들은 병원비 폭탄이 두렵지도 않다는 말인가? 저는 그녀의 황당한 소리에 병원비를 본인이 직접 내줄 것이 아니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라며 응수했는데요. 그러자 현주 씨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도저히 믿지 못할 대답을 건네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병원비요?
당신은 이곳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거예요.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정부 또는 고용주가 전액 지원하는 연례 건강검진을 받을 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니 정당하게 한국에서의 근로자 신분을 취득한 당신은 이곳에서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검진에는 혈액검사, 심장 및 폐 스캔, 암검진, 시력검사, 치과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몇 가지 검사가 생략될 수도 있겠죠. 그나저나 전부터 느낀 건데 다니엘라 씨는 참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속고만 사셨나요? 제발 한국에서 편하게 좀 계세요. 저는 그녀의 충격적인 대답에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직장인들은 조건 없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건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는 복지였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만 해도 몇백만 원의 비용이 들고 한국처럼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면 1,000만 원 이상의 거액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 프랑스에서는 억대 연봉의 부자들이라도 건강검진 따위는 엄두조차 못 내는 거죠. 그러나 한국은 병원 인프라 및 시스템도 수준 자체가 달랐고 저는 프랑스가 한국을 따라하려면 그야말로 국가의 기틀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여러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고 모든 면에서 프랑스보다 압도 위에 있는 한국에 완전히 푹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쯤 되자 저는 프랑스로의 복귀를 포기하고 그냥 한국에서 일을 하며 쭉 눌러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한국은 생활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놓은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프랑스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솔직히 한국의 모습을 본다면 프랑스는 이미 틀린 것 같고 저는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만을 하며 한국의 우수한 면모를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